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실물책이 아직 나오기도 전인데 알라딘에서 지금 화제의 책으로 결정을 해주신 알라딘 MD 선생님과 그렇게 되도록 책을 열심히 어필해주신 출판사 위고의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출판사 위고에서 오늘 유료 광고를 넣어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네 감사합니다.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제 이름 아닙니다. 제가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오늘 저희 약간 이렇게 톤다운해서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미 잘 안 되는데 자 여기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이 하는 일이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게 나오네요. 제가 그 약간 출판계에서 계약서만 쓰고 책을 안 주는 완전 그 부도수표 같은 인간이었는데 인간이었는데 네 드디어 실물책 네. 오지은도 책을 낸다. 네. 오지은도 실제로 책을 완성 원고를 줄 수 있다. 네. 라는 그 희망의 신호탄이 된 오지은의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개인적인 아니 얘기입니다. 책이 한 권이 나오기까지 진짜 약간 작가는 수명을 좀 갈아 넣거든요. 네. 진짜로 컴퓨터 앞에 이렇게 앉아서 수명을 이렇게 갈아 넣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네. 이 한 권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저는 참 처음에 제가 순진하게 생각했던 게 네. 이 책이 제가 2015년부터 네. 외고라든지 아니면 연재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낸 책이에요. 네네. 그래서 한번 덩어리가 있는 글이고 백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니까 이미 한 번 고쳤고. 네, 심지어 한 번 보낼 때마다 저 뭐 7, 8번씩 고치니까 엄청 고치시죠? 네, 좀 진상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좀 쉽지 않을까? 그냥 책의 톤으로 내가 한번 다듬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다가 또 혼쭐이 났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쉬운 일은 없었다. 네, 어쩜 그래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게 그래서. 쉽게 얻어지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세상에. 그걸 이렇게 매번 굳이 깨달을 것도 아닌데 네. 한 번쯤 어머 쉬운 일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 인쇄소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아침 전 그러니까 당일 새벽까지 그쵸. 이제 막 한 4시간 후에 이제 인쇄소에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또 막 새 문단을 새로 썼습니다. 아이고. 뭐 글자 하나 바꾸겠습니다가 아니고 또 이렇게 반성합니다. 신기합니다, 저는. 정말 신기합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와, 진짜 내 베프지만 오지은은 진짜 제멋대로고 진짜 강하다라는 걸 제가 계속 다시 느꼈거든요. 제멋대로는 뭐예요 여기서? 제멋대로는 막 그 일의 순서가 없는 거예요. 예, 네. 맞아요. 그리고 예. 어떤 날 밤에는 막 저는 잘 자고 일어났는데 일을 막 이만큼 해두시고 막 네,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은 분명히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는 날인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냥 누워서 게임하고 계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진짜 제멋대로도 저렇게까지 제멋대로구나. 내가 언니가 제멋대로인 건 늘 알았지만 이번에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제멋대로군요. 네. 그럼 강하다는 네. 그걸 결국 다 해내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스케줄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어떤 뭐 주제를 어떻게 풀어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게 너무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한다고? 라고 저는 약간 갸우뚱하면서도 친구로서 응원은 하죠. 그쵸. 할 수 있어 응원을 하면서도 약간 마음속에 약간 1%의 갸우뚱이 있는 거죠. 업계인으로서 이건 좀 무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걸 다 해내. 그래서 책으로. 네. 근데 위고 선생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네. 저도 약간 마지막 2주 정도는 좀 뭐랄까요 트랜스 상태라고 할까요?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어제 한약을 지었습니다. 네. 한약을 먹고 좀 다시 건강해져야겠다. 진액이 빠졌기 때문에 그 진액이 오롯이 담긴 오롯하게. 저희가 사실 책을 오늘 따끈따끈하게 받았잖아요. 이렇게 따끈따끈한 책을 손에 쥐어든 작가 오지은은 어떤 기분이 드는 건지. 저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런 데가 갑자기 확 둔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오히려 감정이 막 열려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네, 감격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저의 좀 안 좋은 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 좀 작업을 할 때 고됐다가도 다시 힘들다가도 고됐다가도 막 이게 힘들다가도 고됐다가도 무조건 네. 기욱이네요. 고됐다가도 즐거웠다가도 고됐다가도 계속 그냥 예, 가는 근데 거지. 계속 고됐다가 안심했다가 잠깐 그 다시 또 고됐다가 안심했다가이지 막 이 안심감이
성취감과 행복감으로는 전 좀 안 이어지게 약간 그 유년 시절에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마음을 누르는 연습이 너무 많이 돼 있는 좀 걸까요? 그렇죠. 네, 그거는 저희가 따로 이제 네. 심리 특집, 네. 유년 특집으로 맨날 이렇게 뻥카를 네 하도록 하고 이 책이 저 개인적으로는 첫 양장본이어서 아,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네. 그리고 너무 지금 책 내용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이 표지 그림이 사실은 저기 제가 우연히 찾게 된 화가님의 그림이에요. 네. 스페인에 사시는 70대 할머니인데 에나벨 앤드루스라고 하는 분인데 네네. 인스타그램에 에나벨 앤드루스 태그가 3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를 발견했다, 뭐 이런 우연히 찾았다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도 네. 이분 이렇게 그림이 좋은데 왜 온 아니, 세상에 태그가 3개 있으면 발견한 거지. 태그가 3개인데. 네, 팔로워 130 막 이래서 내가 아. 134명째고 막 발견하셨네요. 이 한국에서는 좀 저만 이분의 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분의 그림 중에 이것이 표지가 된 게 너무 영광인 게 마음이 되게 까맣게 타들어간 상태에서 그래도 희망이 나온다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제멋대로. 네. 그래서 이 그림이 저의 마음에 하는 일이라고 하는 책의 표지가 된 게 너무 기쁘고 새삼 또 왜 그러냐면 이 책은 제가 이제까지 냈던 다른 에세이랑 아마도 제일 크게 다른 점이 제가 조금 세상 일에 대해서 나름 써본 책이긴 해요. 그러니까 네네. 그게 그래봐야 남들이 보기에는 완전 지 얘기들만 뭔 세상 일이야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 이야기가 들어가야 세상의 일이 훨씬 풍부하게 들리니까. 네. 역시 임 선생님. 아유, 근데 사람들이 오진 선생님한테 뭔가 이게 무슨 다 지 얘기들만 무슨 세상 얘기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 회로 있잖아요. 네네네. 그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차단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그 제가 이게 신의 20일에 연재를 했던 것의 제목이 마음이 하는 일이었어요. 네. 이다혜 기자님이 지어주신 제목인데 이걸 할 때 제 신의 20일에 영화 잡지니까 아무래도 좀 영화 얘기를 써야 된다는 생각이 편집부에도 있을 거고 독자 선생님들한테도 있을 거고 저한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글이 막 3,000자면 2,700자 막 얘기하다가 네. 뭐뭐뭐를 보았다. 뭐뭐뭐를 보았다. 뭐 넷플릭스에서 뭐뭐뭐를 보았다. 그쵸. 뭐뭐뭐가 뭐뭐뭐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고의 모 편집자분이 아니 무슨 신의 20일에 연재를 하시는데 영화 얘기는 하나도 없고 라고 저의 그 관계자께서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제 나름은 되게 많이 세상으로 눈을 돌린 것인 게 예전에는 마음으로 더 계속 침잠했을 때에 마치 되게 깊은 우물에 가장 바닥에 갔을 때 건질 수 있는 무언가 네. 끈적한 흙덩이 같은 거를 주로 음악이랑 글로 저는 만들었거든요. 그러셨죠. 근데 요즘은 그 우물에서 약간 빼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몸은 우물 안에 있지만 시각은 조금 빼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누군가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사람마다 아마 그런 주제가 다를 텐데 제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여성으로서 살면서 무엇을 느꼈고 그쵸. 그게 세상에는 그게 나한테 어떻게 작용했고 그게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작용했나 라는 식으로 제 나름에는 약간 빼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다 전부 그러니까 용감한 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저는 그게 다 근데 마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그럼요. 제목을 그대로 그럼요. 써도 되냐고 네. 여쭤봤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좀 다른 엑세이와의 다른 점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내 21에서 연재를 하셨던 글을 약간 모아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네. 어떤 작품이 있어요. 네. 어떤 작품들이 쭉쭉쭉쭉 나오는데 네. 그 작품을 오지은의 시각으로 네. 다시 한번 훑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글들이. 근데 물론 뭐 그러니까 글이 100이면 거기서 80이 작품 얘기고 뭐 이렇진 않죠. 네. 선생님 말씀하신 그쵸. 것처럼. 줄거리 등은 절대 파악하실 수가 없고. 네네네. 그냥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절대 안 볼 작품, 혹은 앞으로도 절대 보고 싶지 않은 작품.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도 오지은의 시각으로는 이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까? 그리고 오지은의 시각으로 어떻게 대해서 어떤 문장들을 뽑아낼까? 이건 또 오히려 너무 궁금한 거예요. 기쁘네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책 안에서도 제가 아마도 안 볼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로건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이 책에서 가장 좋아했던 글이 사실은 로건이라서.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책이 네. 나오기도 전에 제가 네. 왜 별 다 줄이라고 하잖아요. 별걸 다 줄인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앞에 마음이 하는 일이니까 네. 마하일이다라고 제가 계속 오지은 씨한테 우기고 있어요. 아, 저는 바로 그거를 선생님한테 듣자마자 네. 바로 이제 관계자 선생님들께 네. 카톡으로 해시태그 마하일로 가겠습니다.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네네. 마하적인 것도 너무 네. 뭔가 멋지고. 네. 마하일. 뭔가 약간 그 덴마크 왕자 이름 같은 느낌이 네네. 들어요. 러시아 무용수 같고 너무 근데 좋아요. 약간 근데 요 작품 같은 경우도 좀 마하일이랑 어울려요. 뭔가 유럽적이고. 네. 왜냐면 영국인 할머니가 스페인에 살고 있기 때문이지. 하면서 광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그 책을 낸 게 솔직히 그래. 이런 건 인정해야 돼. 그건 시원하고 좋은 기분이네요. 네. 네네. 네. 인정. 시원하고 좋은 기분이셔서 기쁩니다. 기쁩니다. 네. 오지은의 시선 그리고 내가 그 작품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 이런 거를 좀 같이 버무려서 생각을 해보면서 네. 되게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저는 되게 많이 있어요. 어떤요? 되게 여러 부분이 그랬어요. 어디, 그러니까 뭐 창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저는 그랬고요. 아, 창문. 네, 그리고 사실 로건도 되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저는 있었어요. 네. 근데 네. 그 작은 혼란들 있잖아요. 한 문장 안에서 만나는 혼란.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뭔가 확 해결되는 부분들. 이런 게 저는 계속 있었어요. 아, 이 그 책에. 혼란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약간 꼬우는 네, 부분. 네, 네, 아, 네, 예, 네, 예. 네. 그런 버릇이 있죠.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마하일의 명문들을 아이고, 꼽아봤습니다. 네. 저는 되게 남일처럼 듣기로 했는데. 네. 출간 이후에 제가 SNS에 이렇게 마하일, 해시태그 마하일, 해시태그 마음이 하는 일 이렇게 해서 여러 번 검색을 해볼 예정이에요. 이유는 내가 꼽은 명문이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는 문장일까가 너무 궁금한 그런 거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2개를 꼽았는데 네. 제가 읽어볼게요. 네, 네. 세상은 완벽하지 않은데 창문으로 보는 세상은 완벽하다. 신기한 일이다. 라는 부분이 저는 딱 어떤 SNS적인 명문이 아닌가. 감사합니다. 이게 근데 앞에 그 빌드업이 좀 있죠. 네, 있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또 창문 안에 있는 나의 혼란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그런 여기서 설명하면 좀 재미없어지긴 하는데 소중한 것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마법은 모르지만 소중한 것을 새삼 소중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아, 바다비 얘기군요. 네. 클럽 바다비라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근데 꼭 바다비에 대한 게 아니라도 우리 삶에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고 네. 근데 그게 언젠간 사라질 것들도 있잖아요. 그 소중한 것들 중에서. 그쵸.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명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할 말이 감사합니다 밖에 없네요. 감사합니다만 하시면 되죠. 다행입니다. 아까 초반에 네. 소개 잘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만큼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잠깐. 네. 제가 이래서 명문을 2개를 꼽아봤고요. 그리고 또 용감한 글들이 그러게요. 네. 뭐가 그렇게 느껴졌을까? 그 쿠셔너에 대해서 쓰신 글도 사실 있잖아요. 롤모델 찾기라는 글에 네. 쿠셔너에 대해서 되게 많이 쓰셨는데 제가 진짜 많이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 쿠셔너라는 생각. 네. 왜냐면 저도 쿠셔너를 진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상대가 너무 쿠셔너를 사용하지 않고 나랑 이야기를 나눌 때 저는 약간 무례함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쿠셔너에 대한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데 점점 조금은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동시에 많이 하게 돼요. 네. 저는 이제 나이에 대해서 나는 이 나이라서 이런 거야라고 하면 되게 그게 납작한 생각인 건 아는데 그러니까 엄마 배에서 나와서 40년 정도가 흘러서 한 20년 정도 흘렀을 때랑 30년 흘렀을 때랑 40년 흘렀을 때의 차이점 같은 건 있거든요. 뭐가 더 훌륭하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근데 거기에서 좀 최근에는 양쪽 입장을 좀 더 이해하게 된 게 있어서 저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좀 쿠셔너를 써야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에 나는 이제 쿠셔너를 안 쓸 거야라고 결심을 한 어떤 여성분이 쿠셔너 전혀 없이 얘기를 할 때 막 너무 마음이 시원한데 기가 막힌 쿠셔너를 쓰는 네. 여성을 봤을 때 또 저 노련함 뒤에는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맞아요. 둘 다 되게 멋있어요. 그 노련함을 빌드업하기까지 또 얼마나 긴 네. 세월이 있었겠어요. 그럼요. 많은 경험과. 그럼요. 근데 저도 둘 다 멋있다에 되게 동의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 쿠셔너를 아주 열심히 쓰면서 대신에 나의 어떤 주제 같은 걸 관철시키고 그쵸. 그 자리를 씹어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네. 진짜 멋있고요. 네. 쿠셔너를 하나도 안 쓰면서 네.
그냥 나는 무례해 보일 수 있지만 나는 이게 나다라는 어떤 태도를 가지신 분들도 정말 멋있죠. 네, 그것도 임파워링이 또 되기도 하고 네. 둘 다 임파워링이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한 1, 2년 전쯤에 오진 씨한테 이거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있는데 책에도 이 부분이 있어서 또 다시 여쭤보려고 하는데 뭘까요? 아줌마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세요. 네, 그리고 네. 아줌마라는 단어로 본인을 자칭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세요. 네. 근데 저는 아줌마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하거든요. 아, 네. 네. 그냥 아줌마, 아저씨 둘 다 안 써도 되지 않나. 그냥 누구 님으로 가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요. 아줌마라는 단어를 어떻게 그렇게 자칭하는데 사용하시는지. 왜냐면 나의 아저씨라는 작품은 성립이 가능하거든요. 나의 아줌마. 벌써 이상하죠? 뭔가 안 약간 만들어질 거. 에로비디오 네. 같은. 그렇죠. 실제로 네이버에 아줌마라고 치면은 첫 화면에 야한 아줌마의 그림 같은 게 나오거나 아니면 아줌마 파마라는 단어가 쓰고 아저씨라고 치면은 원빈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저씨는 영화 제목이 돼서 모두에게 멋있어. 어떤 사연일까이지만 아줌마라고 하면 뭐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딴 얘기로 가자면 박찬욱 감독이 아가씨라는 영화를 만들었을 때 아가씨라는 단어에 씌어져 있는 함의를 좀 지우고 싶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 오히려? 예, 아가씨라는 단어를 진짜 아가씨들에게 돌려주고 싶었다. 왜냐면 아가씨라고 했을 때 너무 또 거기에 많은 이상한 층이 쌓여져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래서 저는 아줌마라고 하는 단어가 되게 많은 뜻을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억척스럽고 되게 뭐 예술적이지도 않을 것 같고 별로 뭐랄까. 그 아저씨가 하는 일에 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할 것 같고 아줌마 같아 보이면 안 되고 아줌마 같아 보이고 싶지 않고 등등등인데 제가 그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저는 아줌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제 행동 반경 아주 좁은 곳이지만 그걸 써서 그 단어를 조금 평등하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한테 정의를 돌려주고 싶다. 네네. 그럼 뭐 아주 작은 범위겠죠. 뭐 아마 이랑시 정도겠죠. 근데 저는 제가 파주 아줌마라는 뜻으로 저를 파줌마라고 자주 부르거든요. 파줌마 출동! 막 이런 거. 저는 약간 마음이 힘들어요. 내가 약간 그 마음이 힘들 때 내가 좀 옛날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해요. 사실. 저는 고사리 선생님들, 그러니까 제 음악 좋아하시는, 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아줌마예요. 막 이런 얘기하면 아줌마 아니에요. 이런 말도 들어요. 근데 내가 아줌마여도 되지 않을까? 이 단어를 왜 편하게 느끼게 됐냐면 그 이웃에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 좀 애매할 때 저랑 같이 사는 성진아 씨는 아저씨가 흑당이 아저씨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흑당이 아줌마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단어를 제 마음속에서 좀 평등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느껴도 사회가 아저씨라는 단어랑 다르게 아줌마를 이런 식으로 느끼는 이유는 뭔가에 대해서 조금 나름 생각하게 돼서 글로까지 쓰게 됐네요. 네. 그런 부분도 저는 진짜 용감하다고 느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제가 용감하다고 느끼는 지점이랑 네. 선생님이 용감하다고 느끼는 지점이 굉장히 다를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굉장히 용감한 지점이 많은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 이 책 같은 경우는 그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네. 근데 1부보다 2부가 좀 더 세더라고요. 그리고 2부보다 3부는 또 훨씬 더 세지더라고요. 아, 근데 그런 식으로 네. 뭔가 이렇게 크레센도로, 그러니까 제 의견입니다, 이거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크레센도로 가다가 마지막 글이 로건 글이에요. 네. 네, 그 로건 글이 제가 진짜 좀 마칠 때가 가까워져서 하는 이야기지만 아이의 손을 잡고 지뢰밭을 바라보다 네. 라는 제목인데 로건이 마지막 영화 마지막 작품 이 책에서 언급한 네. 라는 점도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느낌이 아. 저는 또 들기도 했어요. 그게 지금 전 또 놀란 게 네. 이미랑 씨가 편집부 선생님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맞췄어요. 아, 그래요? 네, 1부는 조금 예를 들면 제가 뭐 유튜브를 보고 아침 루틴을 바꿔본다든지 그런 좀 내면에 있는 네. 이야기였다가 점점 그 시야가 밖으로 나가면서 3부가 좀 더 예, 그렇구나. 네, 사회적인 분류를 맞췄어! 그러니까요. 편집자분이 지금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역시 그거를 정확하게 찝어주셨고 그리고 이 글을 맨 마지막으로 제안해 주신 분도 편집자님이세요. 역시. 네. 저는 오히려 그런 거 있거든요. 저한테는 이 글들이 제가 유튜브의 아침 루틴을 고민한 글이나 아니면은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한 글이나 저한테는 좀 온도가 다 같은 거예요.
제가 써서 그런 건지. 그쵸. 네. 자기한테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또. 네.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네. 배열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편집의 묘미 같은 게 있는 거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로건이라는 영화가 힘을 거의 잃어가는 나이 들고 가난하고 외톨이가 된 로건, 네. 이제 울버린이 더 이상 아닌 로건이 새로운 어린 초능력자 아이, 돌연변이 아이를 도와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관심이 생겼어요. 이것도 약간 세대 간의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나 봐요. 그래서 네. 봤더니 그러니까 로건은 이제 세상을 몇 번 구했는데 그건 다른 의미로 세상을 구한다는 건 모두가 행복하게 산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네. 행복하게 살게 된 사람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죽은 동료도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죽음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누군가가 성공, 대단한 삶이라고 하는 것의 이면에 얼마나 많은 그냥 굳이 얘기하지 않는 고통 같은 것이 있는 것인가. 네. 저 괜찮아요라고 하는 것의 뒤에 네. 얼마나 많은 어른이 될수록 점점 그런 말을 좀 안 하게 되니까요. 왜냐면 같은 레파토리를 여러 번 얘기하기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이미 사막에서 물 한 모금 없다는 걸 알고도 계속 걸어가는 인생에서 그 사막에 뛰어들겠다고 지뢰밭에 뛰어들겠다고 어떤 어린아이가 나타났을 때 그쵸. 우린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보통 만약에 야 너도 커봐라 그거 다 지뢰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네 그렇게 좀 하고 싶기도 하고. 약간 시니컬한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네, 어른들한테 그런 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 앨범 내가 만들어 보려고. 아, 네가 되겠어? 뭐 이런. 한번 해봐. 뭐 이런. 네, 근데 그게 진짜 고생이고. 근데 그렇게 해서 해봤을 때 또 얻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뢰밭. 경험을 해봐야 그쵸. 알게 되거든요. 결국 아무리 그냥 텍스트로 맞아요. 네 모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게 고생이라고 너 그거 하지 마. 넌 고생 같은 거 하지 마. 너는 그냥 꽃밭에 살아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어디든 지뢰밭이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로건이라고 하는 그 이제 너무나 옛날에 슈퍼파워도 없는 너무나 괴로운 알코올 중독자의 로건이 희망이라는 것을 아직도 찾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관심이 갔고 거기에 대한 글을 썼는데 그건 되게 많이 고쳤어요. 막판에. 네. 그 연재했던 거랑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게 로건은 결국 아이를 태워서 희망의 장소로 가거든요. 네. 운전을 해요. 나는 운전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가 더 다른 것에 착안하게 된 게 그게 아니고 나는 수많은 사람의 차를 타고 왔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뭐 누구를 위해 희생하고 살겠어라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인식한다는 건 좀 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건이란 영화를 그런 식으로 한번 제가 글을 써봤습니다. 저는 이 책의 마지막에 그 글이 있는 게 뭔가 오지은식의 해피엔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저는 진흙탕에서 피어나는 장미를 정말 좋아해요. 네. 네. 좋아하시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보면 해피엔딩이라고 안 느낄 것 같아요. 진흙탕이니까. 네, 열린 결말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맞아요. 오히려 새드 엔딩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게 여러 가지 각도로 읽힐 수 있는 작품이라는 거는 결국 잘 썼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노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지연 마음이 하는 일 5월 30일 대발매 대형 서점, 독립 서점 각각의 이벤트 많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아이고 그랬어. 아 진짜 너 엄마가 책 냈는데 흑당이가 자꾸 오늘 좀 그럴 안 거야? 도와준다. 네. 위고에서 마하일, 마음이 하는 일을 선물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댓글로 네. 마하일이 이렇게 해서 기대돼요. 저렇게 해서 기대돼요. 네. 기대평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과 알림 설정. 맞습니다. 뿅뿅뿅. 마음이 하는 일은 뻔하다. 지나가다 보이는 빨랫감도 뻔하다. 뻔하지만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것이 마음일지도 모른다. 마음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생긴 몇 년간의 흔적을 남깁니다. 2022년 5월 오지연.